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여러가지 주제들 5가지 말씀드리고 최고위원회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퇴 수습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선 후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기습 방문하여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도 없이 애매모호한 총리 요청 제안만 하고 펑함이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추천받은 총리의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총리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셈입니다. 대통령의 제안은 총리 추천을 둘러싸고 정당 간에, 대선 주자 간에, 또 정당 내부의 논란을 촉발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회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단추를 잘못 깨면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수습의 출발이자 요체는 대통령의 결자 해지뿐입니다. 이선 후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천명 이외에는 그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중심은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연설문 등 문서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은 충격적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국정파탄을 주도하고 비선 실세들이 국정농단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며 이런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개탄을 넘어 집탄 패닉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용한 대통령의 결정뿐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기만하고 혼란 부추기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국 중립 내각을 수용한 것인데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전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을 파탄시키고 마비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대통령의 이선 퇴진과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퇴를 수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 수습을 핑계로 합의를 독촉하는 것은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엄중함이나 국민의 분노 수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또다시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선동하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정략으로 풀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했음을 방증하는 증언이 추가 보도됐습니다. 복수인 문체부 전 현직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좌우파 문학의 인사 명단이 내려왔는데 교문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을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박민권 차관이 전격 경질됐다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박 차관은 차관 부임 넉 달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내 국민소통 비서관 라인이 실무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장관이고 국민소통 비서관은 정관주 차관이었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추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보라고 강변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은 더 이상 나쁘끄러운 변명을 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안종범과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과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 라인에서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아 미르 K스포츠재단의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는지 몰랐고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770억 원을 모금하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몰랐다는 변명은 참으로 낯뜨거운 궤변입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국가의 각종 정책을 조율해 왔으니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2달 반이 넘도록 아직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일은 없는지 수사팀부터 교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 결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상황실장의 최훈열 정책위 부의장을, 안보상황실장의 진성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경제안보상황실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를 강화하여 주요 이슈 및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